박PD의 픽. OTT 최강자 넷플릭스가 최근에 삐걱삐걱대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꽤 줄었는데 의외로 경쟁자들이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넷플릭스 이용자 숫자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 집계 결과를 보니까요. 3월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 수가 약 1172만 명, 2월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80만 명이 이탈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 수가 1200만 아래로 떨어진 건 2022년 11월,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렇군요. 대파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갑자기 왜 넷플릭스가 이렇게 하락세일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누구나 이야기를 했던 토종 OTT의 위기의식 때문일까요? 이 토종 OTT 중에 그나마 낫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티빙 3년간 1350억을 내는 조건으로 KBO 프로야구 유무선 독점 중계권을 따냈고 그 덕에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이 지른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나마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이건 다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티빙의 1분기 평균 앱 일간 활성 이용자 DAU가 162만 7천 명인데 넷플릭스의 뒤를 이은 2위입니다. 뭐 2위 하려고 1350억을 썼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작년 평균이 132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5%나 늘어났으니까 뭐 일단 초반 성적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넷플릭스 DAU가 283만 5천 명,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작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요. 하락세인 게 뚜렷한 게 작년은 DAU가 313만이었단 말입니다. 앞자리 수가 바뀌었고 거의 30만 명이 빠졌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OTT가 있죠. 네, 쿠팡 플레이인데요. 여기는 뭐 거의 공짜로 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요. 1분기 DAU가 97만 3천, 작년 평균이 68만이었으니까 43%가 급등한 거죠. 근데 쿠팡 플레이도 스포츠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와 LA의 서울 시리즈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 경기에 독점 중계권을 여전히 계속 따내고 있고요. 작년 하루 평균 이용자의 2배 많은 시청자가 쿠팡 플레이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쿠팡 플레이에서 실시간 플레이 그리고 하이라이트 즐겨 보시고 계시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축구대표 경기도 쿠팡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하지 못하는 것을 티빙이나 쿠플에서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 큰 넷플릭스의 부진의 원인, 아무래도 자체에서긴 하겠죠. 즉, 예전만큼 재밌는 콘텐츠가 드물다는 겁니다. 물론 이 PD님이 극찬한 중국 동명소설 기반의 삼체, 글로벌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체를 제외한 나머지 신작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한국 콘텐츠인 기생수 더 그레이가 물론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은 하지만 이 작품은 일본 원작을 재해석한 일종의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신선함은 떨어진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우리 국민 소득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마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까지 높아 버리면 이 고물가의 넷플릭스 요금제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제일 비싼 요금제가 프리미엄인데 17,000원입니다. 이건 티빙에도 없고요.
디즈니에도 없는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삼채 말고는 볼 게 없다. 비싸기만 하다. 소비자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친구나 따로 사는 가족들과 계정을 공유를 그동안은 아주 잘 해왔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추가 요금을 내게 하고 있으니 빈정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뭐 오늘은 마침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날씨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집에서 넷플릭스 볼 때가 아니에요. 벚꽃 보러 가야죠. 맞습니다. 3월 이후로는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늘어나죠. 또 예년과 달리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질병도 뜸해졌기 때문에 OTT 자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빈약하다면 굳이 17,000원 내지 않고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만 봐도 문제는 없지 않냐. 다 같이 빈약하면 싼 게 낫지. 이렇게 여기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격 정책이 있어서 소비자와의 소통이 없다는 점. 이게 분노를 사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금제 자체가 오르는 것도 그렇지만 계정 공유 시 추가 결제를 해야 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여러 OTT를 친구끼리, 가족끼리 나눠서 요금을 낸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걸 갑자기 막아버렸으니 당연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이런 실제 다양한 이유들이 겹치면서 아니나 다를까 넷플릭스 코리아 작년 영업이익이 120억이었는데 전년 대비 15.5%가 빠졌습니다. 콘텐츠 기업의 특성상 이렇게 한 번 꺾이기 시작하면 반등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작년에 15.5%가 빠졌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에 안 좋은 전철을 밟으려는 기업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1,400만 유료 회원을 보유한 쿠팡. 이 쿠팡이 멤버십 요금이죠. 와우 멤버.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이제는 58%를 더 내세요. 라고 역시나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이 나죠. 니들이 대응을 하는데 왜 그 자금을 우리한테 삥 뜯냐?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펀딩을 받으세요. 그런 얘기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틀 전이에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의 요금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렸습니다. 2021년 말 멤버십 요금을 4,990원으로 올린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그럼 기존의 멤버들은 어떻게 되냐?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7,890원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쿠팡의 유료 멤버십 수익, 이탈자가 많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 연 8,388억 원에서 1조 3,260억으로 껑충 늘어납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 빈도가 높은 회원 수백만 명이 있는데 이분들만 따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97만 원, 거의 100만 원을 절약하고 있다. 100만 원을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월 7,890원은 껌값이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건 자기들 계산이죠. 그렇죠. 하나의 멤버십으로 로켓 배송은 기본이고 반품, 직구, OTT 이게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공짜라는 건 안다. 근데 나는 그거 안 쓴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연간 1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냐? 요금이 오르기 전인 7월까지만 쓰고 해지할 생각이다. 가격 인상 시점도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쿠팡 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보름 전에 시작했단 말이죠. 물론 공짜로 배달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도 쓰는 분들은 좋지만 안 쓰는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시작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50%나 인상을 했다? 너무나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미리 예정된 수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불진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던 락인 효과죠. 락인. 말 그대로 그냥 자물쇠처럼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시장을 장악해서 쿠팡에 길들어버린 소비자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쇼핑을 하는 게 이제는 불편해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수익은 저절로 극대화가 됩니다. 누구나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락인이 현실이 될지 몰랐던 쿠팡의 사업 전략입니다. 물론 쿠팡은 이번에 그냥 올린 게 아닙니다. 2021년 12월에도 멤버십 회비를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2,000원 정도 올렸어요. 이때 김범석은 눈여겨봤을 겁니다. 얼마나 빠져나갈까라고 걱정 굉장히 많이 했었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는 오히려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김범석이 무릎을 칩니다. 쿠팡 서비스가 편하구나. 이 편안함을 소비자들이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구나. 그럼 2년 뒤, 3년 뒤 또 올려도 역시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걸 지금 또 실행을 한 겁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몰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0년간 쿠팡의 누적 적자가 무려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물류 시스템을 우린 계속 구축해왔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말이 6조 원이지 아이고 이게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는 해요. 쿠팡이 작년 처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9%, 굉장히 낮아요. 거기다가 알리바바가 국내 물류센터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쿠팡도 3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 5천만 인구에게 로켓 배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등 떠밀었습니까? 5천만 인구에게 로켓 배송 해달라고? 구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소비자의 지갑을 터는 게 현명한 일이냐? 김범석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김범석의 선택을 반기는 것 같아요. 지난 뉴욕 증시 마지막 날 쿠팡의 모 기업인 쿠팡 INC 주가가요. 종가 기준으로 21.25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날보다 무려 11.49%가 상승했습니다.
쿠팡 주가가 이렇게 11%나 오른 게 언제 있나 싶었을 정도인데요. 쿠팡 주가가 20달러를 넘은 건 1년 6개월 만입니다. 쿠팡 역시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와의 그 어떤 소통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배짱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너네가 우리 거 말고 대안이 있어? 이런 자만과 오만일 겁니다. 물론 월 3,000원 정도 더 내는 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진 않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2년, 3년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앞으로 2년, 3년 뒤에 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월급 인상률은 많아야 한 자릿수인데 보통은 동결일 텐데 OTT나 쇼핑 업체들의 서비스 인상률은 기본 50%입니다. 이러니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쿠팡의 락인 효과처럼 넷플릭스도 똑같은 마인드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덜 들여서 좀 재미없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크게 원망하지는 않을 거야. 뭐 니들이 별 수 있어. 넷플릭스만 봐야지. 아직 시청하지 못한 영상이 훨씬 많은데 신작 업데이트는 줄여도 될 거야. 있는 거나 좀 열심히 챙겨봐. 디즈니나 아마존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볼 게 더 많지 않아? 딴 데 가겠어? 이런 자만과 오만. 하지만 우리는 알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인류의 진리를 멀리 갈 것도 없죠. 컨텐츠 제작사 중에서는 한국만 놓고 봐도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이 이렇게 줄어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통업체 중에서도 이마트와 롯데의 존재감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지 정용진과 신동빈조차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만하고 오만해지는 순간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다는 역사적 사실. 넷플릭스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던 고 김우중 아재.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세상은 넓고 대안은 많습니다. 대안이 많다는 거 기업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 끝난 총선에서도 그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